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출 관련된 사설입니다. 매일경제신문은 수출 추락, 이젠 낙관론 접고 후폭풍에 대비할 때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0월 수출이 1년 전에 비해 14.7% 줄어들어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소비 수출 동반 부진 샌드위치 한국 경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수요 위축에 얼어붙은 소비자 물가, 재정 적자가 금리 인하 효과를 없애고 있다. 예산 낭비 요소 철저히 촉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전망이 나온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수출 타령하고 있네요. 항상 대비를 말하지만 구조적 변화 없는 대비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죠. 지방정부 미집행 예산, 사내 유보금, 소수 부자들의 재산 집중으로 돈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그대로 두고서는 수출 축소를 보완할 내수 시장을 회복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장, 수출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 특히 저소득층, 빈곤층의 기본소득과 같은 형식으로 소득을 보존하고 지원하고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내수 시장부터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IT 공룡들의 공섭, 한국 금융의 혁신 경쟁 가속화되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ICT 또는 핀테크 금융혁명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금융혁신은 금융 자유화와 금융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융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금융 자본에 의한 수탈은 강화되고 빈부격차는 훨씬 커졌으며 부의 소수에 대한 집중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밝은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보지 않고서는 그 금융 정책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MD 체제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산불 폐기하고 사드 이상 도입해서라도 미사일 방어 강화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는 2017년 10월에 중국의 사드 추가 배치, 미 MD 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산불 약속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중심으로 한 군사 외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반도를 평화의 측면에서 군사 외교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전쟁을 대비하는 전략으로 짜는 것은 한반도를 동서냉전 체제처럼 신냉전 체제의 전장터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 체제의 반대로 갈 경우에 한반도는 인류의 이 새로운 재앙, 북중러, 한미일이 부딪히는 전 세계의 최강대국들이 재래식 무기, 핵무기를 총동원해서 벌어질지도 모를 그런 전쟁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체제, 평화 국면으로서의 군사 외교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장례 마친 뒤 발사, 문재인 대통령의 그 모친상 이후에 발사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코미디 같은 북한 감사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핵 독점 이어 대남 타격용 재래식 전력 증강에 혈안이 된 북한이라면서 역시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대칭적 군사 무기인 핵무기를 제외하면 한미 군사 동맹을 통한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판단입니다. 북핵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북 공격에 대한 북한의 자구책으로 보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북핵이 남한도 겨냥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군사 전략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양 측면에서
보수 진영 간 또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야 간에 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군사 외교 전략 측면에서는 입장을 좁혀나가는 뭐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좁혀나가는 그런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목건설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믿거나 말거나 총선용 철도 지하도로 발표, 한국경신문은 안되면 말고 선거용 정책 남발, 제동장치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 사설에서 12년 만에 첫 삽된 GTX, 예산도 없이 새 노선 또 추가, 총선용 희망 고문 사업 남발, 경제 잘못된 신호 줄 뿐 야당 시민단체 제대로 감시하고 유권자도 눈을 부릅떠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뭐 굉장히 일리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건설은 권력의 치적이나 또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산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예산과 그리고 환경, 노동, 지역의 어떤 집중, 전국의 균형적 발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를 면제하는 등 정치적인 토목공사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경제 성장률이 이제 떨어짐으로써 재정 투입을 통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권력, 정권을 잡은 척의 그런 의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는 또 다른 4대강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안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밀린 법안 1만 6천 건인데 하루 185건 졸속 발의한 무개념 의원들, 매일경제신문은 총선 앞둔 여야의 볼성 싸나운 행태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여당은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발의한 법안이 모두 440배로 야당 발의 법안의 7배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성과주의가 법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법안 그 자체보다는 차기 재선을 노리면서 지역구 유권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정치 행위의 성격이 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 제도를 없애고 전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 몇 개를 발의하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안 실명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치협상 과정에서 법안은 누더기가 되기가 일쑤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 구도보다는 지역 말단적인 법조문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또 헌법에 따른 관련 법들을 축소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현 시기에 맞게 개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응급 헬기 추락 사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응급 의료 최전선 지키다 추락한 119 헬기 고귀한 헌신 되새겨한다라고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먼저 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성능이나 안전성이 높은 헬기 기종을 도입하거나 또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기종의 도입에서부터 그리고 정비 또 새로운 기술 개발 다양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도서 벽지 지역에 헬기를 이제 필요하면 당연히 투입해야 되겠지만 특히 뭐 울릉도 같은 그런 큰 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여 명의 인구가 있는 그런 큰 섬의 경우에는 환자가 발생했을 때 꼭 육지로만 이송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이 공공병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야간 헬기 비행을 응급수송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이 도시로 집중되는 이런 민간 의료병원이 90% 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서는 앞으로도 도서벽지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도시로 이송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관련해서 한국경신문은 지역가입자에게 가혹한 건강보험료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파트 한 채뿐인 은퇴자들의 경우 소득은 그대로인데 보험료 부담 커져 건보료 폭탄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역 직장을 할 것 없이 보험료 상한선과 누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 예산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건강 보험료를 국민 당사자만 내는 것으로 국민 건강보험을 유지하는 데는 저소득층, 빈곤층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재정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주식거래 관련 한국경신문은 주식거래 시간 논의 앞서 정시 매력 높일 여건부터 마련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반시장 반기업 정책으로 기업 수익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주식 보유는 배당이나 매각 차익에 대한 기대 때문이죠. 그러나 경기가 둔화되면 주식 거래나 주식 가격에 대한 기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부동산 펀드 등 투자의 다변화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기업 반시장으로 이 문제를 돌릴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1월 2일 토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